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크게 나눠 총 4개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식품 관련법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해외 구매 대행 식품 판매 자격 취득 방법.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 식품 판매했을 경우 처리 절차. 네 번째, 중국 구매 대행을 할 시 팔 수 있는 식품, 팔 수 없는 식품. 추가로 제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소요된 시간은 총 13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수입식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법이 저희에게 적용되고요. 자, 보시면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항들만 찝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2조의 정의.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수입식품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리고 건기식, 그리고 축산물을 통틀어서 수입식품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게 14조에 자 1항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3호에 보시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도 어떤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조 1항에 보시면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제17조의 위생교육 2항에 보면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은 1항에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3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식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영업 등록을 하고 나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내용은 42조 벌칙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를 실시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절차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겠죠. 식품위생교육은 한국식품 산업협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로 뜨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위생교육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셔서 신규 영업자를 선택해 주시고 교육 신청하기. 그 전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돼 있어야겠죠. 교육 신청하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을 누르셔가지고 결제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교육 신청을 하시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몇 시간 정도 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수료가 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료증 출력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시험을 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단지 동영상만 잘 넘겨주면은 교육 수료가 되니까 쉽게 수료증을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식품안전나라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로그인하고 여기 검색어에다가 수입식품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관련 민원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거구나. 영업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쭉 설명이 나오고 바로 제가 속한 지역 수입 관리과를 선택한 다음에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다가 제 정보들을 다 기입해 주시고 대표자 정보, 위생관리 책임자 정보는 없어요. 이거는 넣을 필요 없고요. 소재지, 이 소재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그 사업장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일반 가정집도 또 무조건 되진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 또 영업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일반 가정집일 경우 대부분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소재지를 입력해 주시고 또 상세 정보도 또 주시고 싶으면 넣어 주시고 여기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육 이수증, 아까 저희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받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여기다가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다가 제가 예전에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교육이수증만 넣고 신청해 보시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 관련 담당자한테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넣어주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 영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 식품이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이 판매됐을 때는 저희가 유니패스라는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모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 신고가 뭐냐면은 저희가 식약처에 제가 이런 물건을 이런 식품을 가져와서 팔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반입해도 되나요? 수입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고 그 식약처 직원은 저희가 신고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이 식품은 우리나라에서 판매해도 됩니다. 혹은 판매하면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줍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상단 중앙에 보시면은 통관 단일 창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요건 신청에 신청서 작성을 눌러서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한 8번째쯤에 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구분. 사전 신고입니다. 물건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절차가 끝이 나야 돼요. 불합격이 나든 승인이 나든 뭐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에 신청 번호나 정성 구분 이런 거는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건드릴 필요 없고요. 신고 제품 구분은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이 가공식품 아니면은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 될 겁니다. 건기식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기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법령을 말씀드릴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이에요.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수입식품 등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시면서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수입식품 영업 등록도 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 등록만 하게 되면은 건강기능식품도 팔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구매대행 업자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바보같이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위탁으로나 뭐 아니면 영업 판매자로서 유통을 시킬 때 필요한 거지 저희 같은 구매대행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신고 제품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신고 기간 코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으로 올 경우에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 검사소로 설정해 주시고 인천 해운으로 올 경우에 경인청 수입관리과로 지정해 주시고요. 평택항으로 올 경우에 평택 수입식품 검사소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99%가 경인청 수입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내려가서 수하인은 물건을 구매한 그 고객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신고인은 여기 영업 등록 번호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은 나오는데 자 허가 번호를 넣으시거나 저희 상호를 넣으면 나와요.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 등록이 돼 있으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제 상호를 찾아서 선택해주면은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저희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팔린 물건에 대한 내가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는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송하인은 판매자를 뜻해요. 중국 판매자가 되겠죠. 그 판매자가 팔고 있는 물건 그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팔린 물건에 대한 링크. 그 다음에 품목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제품명은 영어로 적어주세요. 영어로. 여기 보시면 완두콩 스낵이라고 자동으로 뜨는데 이걸 번역한 피스낵이 있죠. 영어로 적어주시고요. 제품 URL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까 넣었던 그 판매자 링크 있죠.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제조 회사명은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명을 영문으로 넣어주시고 제조 국가는 돋보기를 눌러서 국가명에 중국 치면 나와요. 중국 선택. 그리고 총 수량은 실제 팔린 수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나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 여러 제품을 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같은 분류예요. 예를 들어서 다 가공식품이고 혹은 다 기구 포장 용기고 다 건기식이다. 그럴 경우에 하나의 분류일 때는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넣어서 한 번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구매했더라도 따로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추가한 다음에 전송을 눌러주시면은 끝납니다. 전송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신청서 처리 현황에서 제가 이제 신청한
이 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송 완료라고 뜰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수입관리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 통보라고 뜨게 될 거고, 만약에 이 물건은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류 통보라고 뜰 거고, 판매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셔도 됩니다 라는 판단이 되면은 승인 합격 통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각 상황들을 보시고 앞으로의 상황을 조치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 판매할 수 있는 수입식품 그리고 판매할 수 없는 식품에 대한 분류는 간단합니다. 중국 식품은 열 처리된 가금류 외에는, 그러니까 조류를 말하죠, 가금류 외에는 못 들여옵니다. 가공식품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돼지, 소고기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죠. 육포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돼지, 소고기가 분말로서 들어간 제품도 안 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엔 전염병이 항상 많아서, 지금 코로나 이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예 그냥 중국 식품 같은 경우는 열처리 가금류 외에는 수입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돼지, 소고기가 들어간 식품은 전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도 당연히 팔 수 없겠죠. 금지 성분에 대한 정보는 저희 카페에 딱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중국 제품으로서 잘 팔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회바라기씨, 또 그런 비슷한 곡물 스낵들, 이런 것들이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중국 브랜드 중에서. 그런 것들 잘 팔아서 잘 찾아서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거 레토르트, 또 뭐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팔리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